토마호크입니다. 역시 토마호크. 바로 이 보드죠. 구성품은 보드 본체하고 젓가락 안테나, 사타 케이블하고 M2 나사 4개입니다. 그리고 종이 쪼가리하고 스티커. 전원부는 14 플러스 2 플러스 1페이지예요. V코어에 할당된 게 14페이지고 각각 80A짜리입니다. 아까 2급에서 경쟁하는 보드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80A짜리 쓰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부는 동급 대비 아주 좋은 편이고 방열판도 큽니다. 스펙상 램오버는 말씀드린 대로 7800까지 되고요. 튀어나온 핀이 없죠. PCI도 메인 슬롯은 SMT예요. 첫 번째 슬롯은 금속 실드가 돼 있어요. M2 슬롯은 총 4개입니다. 써있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없어요. 방열판이 없어서 4번이라고 못 써놨지만 여기가 4번이에요. 왜 4번은 방열판이 없느냐? 여기까지 방열판을 달면 보드값이 5,000원이 올라갑니다. 니들이 여기까지 쓸 일이 있냐 하는 MSI의 배려라고 볼 수 있고 차라리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겠다. 내 쓸쓸함은 5,000원을 넘지 않아. 이 중에서 1번만 PCI 5.0이에요. 사타 포트는 이쪽에 4개가 있고 기판은 8레이어입니다. 내장 그래픽은 HDMI 하나,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다가 아니에요. 타입C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USB로 쓸 수도 있고요. 타입C 입력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젠더를 써도 돼요. 근데 젠더가 DP1.4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보다 아래의 젠더를 쓰면 화면이 끊겨요.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 있고요. USB는 3.2 젠1 4개, 3.2 젠2 2개, 3.2 젠2 타입C 하나. 얘는 2배속으로 동작하는 애입니다. 유선랜은 리얼텍 2.5기가짜리고요. 와이파이는 6E를 지원합니다. 오디오는 SPDIF하고 아날로그 포트는 5개예요. 오디오 코덱은 리얼텍 AAC 1200입니다. 펜 커넥터도 넉넉하게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CPU하고 펌프는 무려 3A예요. 3A면 36W인데 그 정도면 선풍기도 돌아갑니다. 존나 엄청 세. 나머지는 2A예요. 테스트 환경입니다. 추억의 엠파워입니다. 저는 예전에 엠파워 보드도 써봤었고 그 위로 엑스파워라는 보드도 있었거든요. 엠파워가 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엑스파워는 얼마나 더 좋을까 해서 써봤는데 근데 만족도는 엠파워가 더 높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웨이코스 아니면 반석전자가 유통할 때인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엠파워가 Z790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예전에 그 감성은 아니지만 대신 가격은 예전 엠파워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진짜 깡패가 됐는데 아쉬운 거는 국내에서 안 판다는 거, 더더욱 아쉬운 거는 북미에서도 안 판다는 거, 거기서 더 진짜 아쉬운 거는 파는 유일한 나라가 그 나라.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 안 팔더라도 아마존과 뉴에그의 나라에서 팔았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또 안 샀어요. 후암컴이라는 업체에서 빌린 거예요. 빌린 도리상 뭐 홍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치를 아주 세밀하게 그린 약도를 첨부. 규모는 작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예요. 이게 지금 MATX 사이즈인데 이렇게 램 슬롯이 2개만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램오버가 잘 되든가 아주 저가형이든가. 신기하게도 이 보드는 그 2가지 특징이 다 있어요. 램오버도 잘 되고 값도 쌉니다. 출시가는 199달러밖에 안 해요. 근데 중국 내 세금이 붙으면 229달러. 그래서 가격도 싸게 출시가 되는데 성능까지 좋다 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가서 용팔이한테 전해. 오죽하면 아수스에서 얘를 잡기 위한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AYW인가 뭐 그거. 이 보드의 또 다른 장점은 디버그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제가 별도로 OBT에서 따로 산 디버그 카드예요. 배송비까지 50달러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들어있다는 거죠. 퀄리티도 얘가 더 좋아 보여. 원래 RGB 램인데 거세한 거예요. 거세한 후. 이것도 좀 위험한 것 같고. 이건 또 다 어디로 튀어. 손톱 깎는 것도 아니고 자꾸 어디로 튀어요. 적성에 안 맞아요. 다 띄었습니다. 이건 자잘한 건 못 띄었어요. 안 보여. 앞전 영상에서 엠파워보드 오버클럭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14600KF로 돌렸을 때 이 정도까지 됩니다. 8266에 CL36 정도. 가격대에 비해서 오버클럭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에즈락 라이트닝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14600KF로 돌린 거니까 14900K를 끼우면 좀 더 높게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이 8266이에요. 램 타이밍은 오히려 14600KF보다 조금 못합니다. 맨컨이 좀 마탱이가 갔는지.
뭐 쓰다가 자꾸 죽는다며. 아무튼 모든 테스트는 이 상태로 했어요. 테스트 환경입니다. 테스트 환경입니다. 이건 칩셋 시키려고 달아놓은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X670은 칩셋이 두 개예요. 혹시나 X670 진이에도 마지가에서 사봤는데 제가 방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정도 가지고 좌절하진 않아요. 케이블 타이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뺀 거예요. 램블럭이라는 게 램에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죠. 대충 달았지만 쿨링 성능은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오버가 더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지. 이렇게 해주면 엄청 시원하긴 시원해요. 이게 곰서멀에서 팔지만 사실 디바워가 만든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좀 답답해요. 참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 고집도 세고 남의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관상이 그래, 관상이. 이게 디바워가 보내준 거예요. 아, 디바워랜다. 디바워 형님. 아마 형님일 거예요. 예. 역시 디바워 형님은 대인배십니다. 관상이 좋아. 옛날에 태어났으면 왕이 될 상이. 아무튼 그 형님이 타CM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내주신 건 아니고 일단 열어보죠. 그 형님이 곰서멀 CEO거든. 야, 또 이 블럭만 주신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무려 컨덕터 넛 익스트림이에요. 이거부터 열어보자. 이 용량이 어디 안 나와 있나? 아, 또 5g짜리. 이 5g짜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5g짜리야. 웬만한 공랭 쿨러보다 비싸죠, 이게. 야, 이게 또 5g짜리를 줬어? 좀 전에 제가 디바우 형님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독일어로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뭐 영상 내용하고는 사실 좀 무관한 자막인데 그 형님만 보라고 특별히 만든 자막이에요. 야, 이게 새로 나온 거란 말이지. 이 앞전에 만들었던 버전이 하자가 좀 있었단 얘기예요. 아마 니켈 도금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켈 도금을 안 하면 베이스가 구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금속 서멀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갈륨인데 갈륨이 다른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구리는 알루미늄에 비해선 내성이 강한 편인데 100%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식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니켈 도금을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니켈 도금이죠. 까내면 밑에는 구리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해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될 건데 얘는 솔직히 별로예요. 얘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기대가 좀 됩니다. 이 통만 없으면 15세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사가 있는 걸로 봐서 이 밑판이 분해가 되네요. 얘는 뭐냐? 참 이렇게 까면 안 돼. 아, 이것도 뭐 사실 가성비는 좋아요. 자막 내용은 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막은 자막일 뿐. 이것도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겠구나 했었죠. 근데 저번에 종철이랑 통화를 하는데 자긴 뚜껑을 따면 이걸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00번대가 안에가 좀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9000번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거 쓰지 마라. CCD 모양도 바뀌었지만 저항 위치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당 7만원씩 주고 두 개나 사놓고도 저도 안 썼단 말이에요. 얘가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제가 얘를 왜 굳이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나사도 박아야 된단 말이죠. 얘 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거죠. 실제로 문제가 생길진 모르겠습니다만 빌린 CPU를 뚜껑 딴 것도 미안한데 죽여서까지 갖다 줄 수는 없잖아.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재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재긴 뭘 재. 사실 제가 이거 사이즈하고 높이도 다 쟀거든요. 근데 목적이 이걸 쓰기 위해서라면 잴 필요가 없어요. 이 내기퉁이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곰서멀에서도 자기네 잘못을 깨닫고 이거 버전2를 만들었는데 전 진짜 몰랐어요, 그거 나온지. 진짜 하늘의 맹세하고 저는 그게 나온지 모르고 종철이가 만든다고 하길래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설계도를 줬죠. 그래서 종철이가 군포의 그 에이스인가 거기다가 주문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완성품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 이씨. 설계도를 발로 그려줬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얘에 비해서 안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저런 코팅이 돼 있고 얘는 안 돼 있어요. 얘는 전기가 통합니다. 얘는 전기 안 통해. 네, 얘는 통하죠.
근데 이 내기퉁이만 걸쳐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여기죠. 요런데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매니큐어를 발라줄 거예요. 매니큐어가 절연은 잘 돼요. 내열은 좀 약하지. 근데 얘가 내열 기능이 있는 코팅제예요.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 10.9달러든가? 그 가격 자체도 싸지 않지만 배송비가 더 비싸요. 배송비가 32.59달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몇 가지 물건을 더 시켜도 배송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사게 돼. 저 독일 놈들이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좋아. 아니 근데 매니큐어에는 왜 내열 기능을 안 넣어놓는, 그 맨손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튀김 같은 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매니큐어도 바르지 말라는 거야? 냄새도 매니큐어 냄새 똑같아. 이거 그냥 빨간색 매니큐어 아니야? 이런 게 내 방에 왜 있냐? 이거 지워지는 거 봐, 이거. 야, 매니큐어 맞네, 이거. 냄새 좋네요. 안 칠한데. 빨간 매니큐어 바른데. 기존 매니큐어 바른데. 둘 다 절연은 잘 돼요. 얘는 나눔하겠습니다. 암고는 곰탱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곰탱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9000번대는 저도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7000번대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뚜껑을 따야지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권장하진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전 영상에선 제가 이걸 빌려서 썼는데 이건 산 겁니다. 다이렉트 블럭이에요. 어떤 게 성능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거나 훌렁따에 쓰기 위한 물건들이에요. 이게 입수수가 따로 안 써 있어도 지금은 어디가 입수인지 아는데 여기가 입수죠. 근데 여기다 퀵딜을 끼우면 그때부터는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두 가지로 준비하긴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일도 까먹는데 이게 기억이 나겠냐고. 까만색이 입수, 까만색이 입수, 까만색이 입수, 까만색이 입수. 까먹지 말자 진짜. 까만색이 입수, 까만색이 입수, 은색이 출수. 아니 이게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보다 이 구멍이 더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포함된 얘로 돌리면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알기도 힘들고. 꽂혔어요. 꽂혀도 돌리다 보면 여기 자꾸 닿아. 아유 진짜 씨. 이게 블락이야! 이게 블락이라고! 이게 블럭이야 이게?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블락이지 이게. 어디 그런 걸 블락이라고. 드셔도 돼요, 사장님. 네, 먹고 있어요. 너무 빨리 먹었나? 좀 덜 익었는데 먹었나 내가? 아니. 블락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블락이죠. 이 새우 때문이지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칼국수도 맛있고. 물을 뽑을 때도 이들만의 방법이 있다. 밀착은 잘 되네요. 그냥 싸구려 매니큐어 바른 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4개를 다 하면 여기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요. 끝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나사들이 준비가 돼 있죠. 일단 얘부터. 이 정도 묻으면 완벽하게 밀착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땡큐. 이게 곰 다이렉트 블럭으로 돌린 거고요. TCTL T다이 기준으로 82.1도, 코어 온도는 최고 81.4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히트킬러로 돌린 거예요. 일반 블럭이죠. 뚜껑 없이 훌렁따로 돌린 겁니다. TCTL T다이하고 코어 온도가 각각 5.2도, 5.3도 더 낮습니다. 실내 온도는 23도입니다. 히트킬러가 AMD 전용 블럭도 아니거든요. 좋은 블럭을 쓰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곰 다이렉트 블럭은 디바우 형님한텐 좀 미안하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곰 거 치고는 가격이 좀 싼 편이거든요. 다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비교 테스트는 전부 다 윈도우 11 23H2로 했어요. 비교 다 끝나고 790X3D하고 9900X는 각각 다른 버전으로도 돌려봤습니다. 24H2가 잘 나온다고 해서 돌려봤는데 너무 불안해요. 뭐 베타 버전도 아니고 베지타 버전인 것 같아요. 애는 착한데 좀 모자라. 그래서 얘는 24H2 말고 이 버전으로 돌렸습니다. 이거는 23H2인데 선택적 업데이트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런 조건으로 했고요. 오버클럭은 각각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램 오버만 하고 CPU는 전력 제한만 해제해 주려고 했거든요. 790X3D 같은 경우에는 램 오버 말고는 아예 손 안 댔고요. 얘도 전력 제한만 해제했다고 했지만 사실 기본값이 이 상태예요. 인텔 베이스라인을 적용 안 하면 전력 제한이 기본적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돌린 거예요. 얘는 PPT, TDC, EDC만 이 상태로 맞췄는데 이것만으로도 PBO가 적용되더라고요. PBO는 오버클럭을 한 겁니다. PBO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면 기본값이 오토예요. 그걸 갖다가 디세이블로 바꾸고 돌려도 라이젠 마스터에서 확인해보면 PBO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값이 162, 120, 180이에요. 거기서 어떤 한 가지 값을 1이라도 올리면 PBO가 적용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원래 PBO 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PBO의 개념상 얘네들을 건드리면 PBO가 적용되는 게 맞긴 맞아요. PBO를 디세이블로 해놨더라도 얘네들을 바꾼 상태에서 부스트가 터지면 PBO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CPU는 논오버 상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오버가 된 거죠. 근데 그게 PBO의 개념상 그렇다는 것 뿐이고 부스트 터지는 건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손댄 상태에서 PB가 터지면 그게 PBO예요. PB까지는 오버클럭이 아니에요. PB하고 PBO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버클럭 상태로 진행을 했지만 뭐 사실 얘네들도 똑같다. 벤치 비교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까만색이 3등이에요. 전체적으로는 14900K가 제일 낮고요. 9900X도 꽤 잘 나온 편이네요. 이게 지금 950X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보다는 한 체급 아래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름 선방했습니다. 얘가 코어가 16개고 얘는 12개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각종 싱글 코어 점수는 얘보다 높고요. 몇 가지 벤치 점수는 14900K보다도 높습니다. 확실히 IPC 성능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블렌더 벤치는 많이들 돌리는 BMW 27이 아니고 이 그림이에요. 파이 2.5B는 9900X가 제일 빨라요. 이게 AVX 511을 쓰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는 14900K가 제일 구리네요. 제일 위가 테스트 시간이고 이게 시스템 요약 정보예요. 윈도우 버전 하나가 잘못 표기됐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전력 소비는 790X3D가 제일 낮네요. 온도도 제일 낮고요. 얘는 148W에 61도, 214W에 84도, 얘는 414W에 82도예요. 온도는 얘가 제일 높지만 뭐 쿨러 성능 차이가 있죠. 얘네들보다는 못하지만 훌렁따거든요. 이런 테스트는 공랭 쿨러 써가지고는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스킨을 왜 아수스 보드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냐. 이것들이 진짜. 아무튼 작업 성능은 전체적으로 꽤 쓸만합니다. 게임 설정은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 비교 결과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하고 와치독 리전은 게임 자체 내에 있는 벤치 결과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나머지 게임들은 애프터번호로 측정했습니다. 이 노란색 두 가지만 제가 돌린 게 아니에요. 이유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동생들이 돌려준 거예요. 나머지는 이 세팅을 가지고 제가 돌린 겁니다.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검은색이 3등이에요. 14900K하고 790X3D가 이기고 지고 합니다. 9900X는 얘네들에 비하면 많이 처지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예상과 다르게 프레임이 많이 안 나오는 게임들도 있네요. 여러 번 돌려봤는데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14900K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두 게임이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원인은 못 찾았지만 나름 공평하게 됐습니다. 각각 두 게임이 좀 이상하게 나왔고 얘는 뭐 다 이상하고요. 배그는 오버클럭 조건이 달라서 배그 한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게임의 평균이에요. 14900K를 100으로 봤을 때 100분율이에요. 지금 오버클럭 조건으로 돌렸을 때 평균 프레임은 790S3D가 제일 좋고요. 하위 1%는 14900K가 제일 좋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래프로 이게 평균 프레임이고요. 이게 하위 1%입니다. 이렇게 직접 그래프를 손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보여드린다는 게 사진이 잘못 나갔네요. 9900X가 나머지 애들에 비해선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9900X는 게임 결과만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럽죠. 무슨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9900X로 돌린 거예요. 이게 출시 초기에 제일 처음 돌린 거예요. 23H2에서 분기 예측이 개선된 버전이에요. 국민은행 계좌번호 5041587 이게 24H2에 들어있는 분기 예측 개선점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기 예측이 개선되면 얘만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올라가긴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CCD 하나를 끄고 돌린 거예요. CCD 간의 지원 시간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라이젠의 고질적인 문제죠. CCD 두 개하고 IOD가 전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한 덩어리로 있을 때에 비해서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CCD 하나를 끄고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게사 1202가 나오기 전에 돌린 거죠. 이 셋 중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아게사 1202가 나온 거예요. 얘는 적용하는 순간 CPU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그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디비전2도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벤치마크가 실행이 안 돼요. 이 게임은 원래 이래. 문제가 있어. 얘는 더 웃긴 게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원래 있던 벤치마크가 지금은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못했어요. 근데 돌려본 나머지 것들을 보면 정말 성능이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게임은 2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건지 실감이 안 되시겠지만 원래 돌렸던 이것도 4090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14900K 기준으로 4070ti 슈퍼도 아닌 그냥 ti, 그냥 4070ti로 돌려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옵니다. 4070ti 위가 4070ti 슈퍼, 그 다음이 4080, 그 다음이 4080 슈퍼, 그 다음이 409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그래픽카드가 4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돈으로 치면 100만원 이상 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확 올라갔는데 이게 특별히 좋다기보단 얘가 구린 거죠. 많이 이상했던 애가 거의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14900K나 790X3D하고 비벼볼만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조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비교 의미가 크진 않아요. 다시 다 새로 하려니까 진짜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비교 의미가 있는 건 얘네 둘이에요. 이게 아게사 1202로 적용한 다음에 완전히 변신한 9900X, 얘가 변신하기 전에 9900X예요. 이렇게 변신한 9900X는 얘네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게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14900K를 이겨요. 하위 1%는 여전히 처지지만 그래도 이 변신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AMD 제품을 성장형이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진짜 완전히 다른 CPU가 됐어요. 벤치 점수도 올랐습니다. 이게 국민은행 계좌번호랑 아게사 120이 적용하고 관리소장 권한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보다 더 센 관리자가 있다는 거죠. 다 돌려놨더니 이게 뭡니까? 이 단순 반복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다시 돌리고 있냐고. 아무튼 정말 이래저래 짜증이 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엽니다. 여기다 이렇게 치고 엔터. 여기 활성 계정이 얘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에듀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대로 치고요. 한 칸 띄고 슬래시 액티브 콜론 예스라고 치면 됩니다. 엔터. 잘 실행했대. 이제부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도 관리소장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출시 초에 돌렸던 것보다 다 올랐습니다. 게임만큼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든가. 이걸 몇 번을 돌리는지 아주 그냥 짜증이. 그래서 원래 찍어놨던 결론이 바뀌었어요. 사실 원래 결론은 인텔은 레이크 하더니 호수에 빠져서 뒤졌고 암드는 리치로 바꾸더니 산으로 간다. 그게 결론이었었는데 변신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산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X3D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X3D만큼 매력있는 CPU가 된 것 같아요. 게임에선 분명히 걔네들이 낫겠지만 이 정도 되면 큰 차이는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작업 성능은 확실히 얘가 우위일 거고 사실 진짜 메인은 얘네들이죠.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살펴본다면 일단 싱글코어 성능이 많이 올라갔고요. 전력 소모나 발열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어요. 가격도 전 세대보다 싸졌죠. 맨컨 성능도 많이 올라가서 램오버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앞전 영상 댓글 중에 AI 연산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결국엔 모든 CPU들이 필연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거예요. 몇 세대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기능이 많이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암드한테 2번 속지는 않았다. 이번에 CPU 잘 나온 거 맞네요. 커세어 K60 RGB 프로 로우 프로필이란 키보드예요. 이것도 몇 년 전인지 불프 때 샀는데 사놓고 안 까봤어요. 새 겁니다. 그래서 키감이나 디자인 같은 거 몰라요.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영문이고요. 커세어 제품을 몇 번 나눠받아 보니까 암고를 벌써 이거저거 많이 썼어요. 접대 이중구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암고는 시키드나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시키드나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혹시라도 초기 불량 나오면 골 때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3년 전에 샀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년 동안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가 어제 깨어났다. 지금 까봤는데 초기 불량이더라. 혹시나 진짜 초기 불량이면 이 작전 써야 됩니다. 근데 커세어가 워낙 대인배라서 말이 시가 되니까 또 재수없는 얘기 그만해야 돼. 7800X3D도 한번 같이 돌려보려고 했는데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CPU가 있었는데 CPU가 없어요. 날 먹으러 하러 왔습니다.
이 7800X 3D인데 이거랑 PC 한 대를 통째로 바꾸기로 했어요. 네. 그게 어디냐, PC가. 원래 이렇게 있었냐? 네? 원래 이렇게 요즘 좀 아까? 어. 아까 그럼 나 들어왔을 때 여기 있었죠. 그래? 어떻게 이걸 못 봤니? 너이씨 두부. 역시 범상치 않은 예사로운 부품이 없어. 보면 다 역시 이게 너의 전매 특허인데 2단 꺾기. 야, 난 아직도 이거는 난이도가 꽤 있더라. 1단, 2단 요렇게 꺾는 게 힘들어. 그게 어. 약간 꼼수 팁이 하나 있는데 어. 잘라서 맞출 수 있다는 팁이 있어요. 꼼꼼수가 아니지 그거는. 꼼수지. 유용한 팁인데 그거. 비치 파워 같은데 피팅도. 네, 웬만하면 비치 파워가 많을 거고 어. 이쁘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서 응. 사실 RGB를 몇 개 두른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투명이 더 낫다. 그만할 테 임마. 이 너 같은 인재가 이 또 강호를 떠나 있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그전 라이젠 쓰다가 이제 그거 치웠잖아요. 근데 형이 우린 그래도 인텔을 쓰는 게 좀 맞지 않냐. 근데 사실 라이젠을 쓰고 싶었는데 야, 그래서 진짜 그 네가 강호에서 떠나 있는 동안 바로 그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제 암드가 대세고 인텔이 족밥이 돼. 그 뚜딱킴만 해도 그래. 제가 만든 7실다가 해외에도 소개가 됐거든요. 탐스 하드웨어에도 소개가 됐었고. I bet you didn't know, but one adventurous individual managed to delid their Ryzen 7000 processor by using only dental floss and a clothes iron. Everyday items lying around the house should be good enough to cool your CPU down by a few extra degrees, and Gimana caranya? 물론 그런데 소개가 됐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디바우어 그 형은 안 봤을 리가 없어요. 무조건 봤지, 무조건. 그게 업인데? 그런데도 저 뚜따킷을 계속 팔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그게 좋아 보이죠. 근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단순히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제 방법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안전하고 훨씬 빠릅니다. 밀어서 따는 방식은 최소한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어요. 아마 날려먹은 사람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잘못 따다가 CPU가 죽으면 무덤으로 가야죠. 여기 지금 라파엘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7800X 3D가 죽으면 다 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따다가 7000번대 날려먹으신 분들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이 마리아상 아래 유골이 있는 거예요. 저기 라파엘 뭐 어쩌고
아니 꼭 가리는데 물어봐? 민키? 자, 이거 준비하는 거야? 기다려.